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일단 횡보 구간에 대한 정의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스캘핑 관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설명하기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을 짧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횡보 구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전의 설명과 그리 다를 점이 없습니다. 상황은 다른데 해석하는 부분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꾸준히 연구하시거나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한 개념이 등장할 것이고 한번 복습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 두 번째는 저번 영상 댓글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제 영상의 시점이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방향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응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대응도 맞긴 하거든요. 하지만 대응이라는 단어 자체가 틀렸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방향성이 틀렸을 때 어떤 식으로 암시하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영상의 방향성은 제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 작성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전략을 도모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스타크래프트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만약 오드론에 실패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내가 만약 생커맨드를 갔는데 생투햇을 갔는데 상대방이 오드론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하는 방식은 내가 봤을 때는 상대방이 오드론을 많이 하는 놈 같아. 그러니까 초반 전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식의 과정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요, 시나리오를 작성을 한다. 상대방이 오드론을 많이 하는 놈이다.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요, 그 시나리오를 작성한 것을 토대로 전략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 영상의 용도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라는 댓글, 비평은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과연 매매를 제대로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매매를 해본 적이 있을까? 이 관점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원효띠 말고는 없어요. 제 주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수를 위한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원효띠가 아니라면 이렇게 볼 이유가 없죠.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깊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보던 대로 봐주시고 저는 영상 그대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횡보 구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지금 이평선을 보면 7일선과 25일선, 99일선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7일선, 25일선, 99일선은 바이낸스 이평선 디폴트 값입니다. 이 이평선상 99일선과 지금 현재의 캔들과 유동평균선 간의 격차, 이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격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횡보 구간은 7월 5일로 제한됩니다. 이격이 극한까지 제한되고 이 네모박스로 표현되어 있는 구간이 거의 없다쯤이 되는 게 7월 5일이기 때문에 횡보 구간으로 정의하는 것은 그 구간까지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에서도 횡보한다? 상승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격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격이 줄어들 때 포지션이 생겨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확률적으로 베팅을 했을 때 좀 더 손익비가 좋거나 확률적으로 좀 우세한 자리를 잡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락과 상승에 대한 99일선을 표시를 드렸는데, 이격이 벌어져 있는 게 빨간색 선이고요, 이격이 극한까지 줄어든 게 하늘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같은 경우 1번, 2번, 3번을 정의해보면 이격이 컸을 때는 진입하면 안 되는 자리였지만 이격이 줄어든 자리에서는 진입하기 좋은 자리였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고점 갱신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하락 베팅을 했을 때 큰 수익을 안겨다 줬었죠. 그리고 반대로 상승이 나왔던 자리에서도 변곡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리를 체크를 해보면은 이격이 컸을 때 베팅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베팅을 했다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보다는 좀 더 좋은 자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제를 보고 해석을 다시 하면은 포지션을 베팅할 때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격이 줄어들었을 때 베팅하는 게 확률적으로 우세한다, 또는 진입하기 좋은 자리다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격이 벌어졌을 때 진입한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볼린저 밴드로 따지면 상단 하단을 터치했을 때 추격 매수로 진입하는 것과 의미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린저 밴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이런 포인트에서 추격 매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공을 했겠죠? 두 번째에서부터는 이게 성공이냐 아니면 실패냐 조금 헷갈리다가 그 다음에는 좀 큰 손실이 나겠죠. 그러니까 베팅하기에는 좀 위험한 자리에서 베팅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랑 좀 해석이 겹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같고, 분명 7월 5일 전까지는 이 이격이 전부 다 해소가 되면서 관점이 형성되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지금의 자리도 똑같아요. 이격이 컸을 때는 추가 상승이 어렵다가 점점 더 확률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오늘도 고점 갱신은 실패했지만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이 좀 아쉬운 점은요, 사실 이격이 해소된 상태라기보다는 슈퍼불장으로 갈 만한 힘이 없어서 고점 갱신에 실패했다라고 해설을 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아까 봤었던 그림에서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은 볼린저 밴드에서 상단을 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이 나왔던 자리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자리는 그런 힘이 없다라는 해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이 구간에서 형성되는 차트는 전고 돌파 전까지는 횡보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과 같은 해설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두 가지다. 7월 5일 전까지 기간이 설정되고 그 다음에 고점을 갱신하는지 이런 부분에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횡보에 대한 한계라는 부분은 이런 기간으로서 암시를 해주고 있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구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매수 구간을 정의할 때 현재장을 정의해야 되는데 우선 이전에 있었던 하락 채널에서 상단 채널을 6월 20일자에 상단 이탈했다라는 부분을 봐주시고 그 다음에 고점 갱신 이후에 횡보가 안 나왔을 때 상승에 대한 압력으로 고점이 갱신됐다라는 부분이 현재까지에 대한 해설이고 이후의 매수 구간은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1차 매수와 2차 매수는 우선 1차 매수는 조금 늦었기는 한데 추세가 변경됐을 때 첫 번째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조정 구간을 주어준다면 2차 매수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1차 매수는 완료된 상태고 저도 1차 매수는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들고 있던 현금의 절반을 소모해서 비트코인을 담았고 2차 매수 구간의 지지를 봐야 되는데 지지 같은 경우에는 내시간봉 상태를 봤을 때 25일선과 99일선이 겹치는 28K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좀 강조드렸지만 무조건 28K에 매수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28K까지 분할로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 절반이 걸리든 아니면 조금만 걸리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 위에서 분할 매수로 담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일주일 전하고 뭐 다를 게 없어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여기에는 안 적어드렸는데 이 99일선을 이탈하는 순간부터는 손절을 좀 고민하셔야 돼요.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 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상승에 대한 압력이 보이니까 그 수익분을 먹으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트가 만약에 그냥 마지막 상승이었다면은 그 단을 짧게 손절할 수 있을 때 손실을 확정 지으셔야 됩니다. 그 포인트가 28K를 크게 이탈하거나 마감을 그 밑으로 했을 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횡보 구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도 안 남고 한 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주말도 좀 중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긴장감을 계속 유지했을 때는 다음 주 한 월화수가 굉장히 중요해지니까 앞으로 남은 한 5일 정도는 좀 긴장감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캘핑 관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현재장이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비트로 갔다가 알트로 갔다가 거기서 끝나는 장에서요. 제가 봤을 때는 비트로 갔다가 알트로 갔다가 비트로 갔다가 알트로 갔다가 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어디서 드러났냐? 오늘 장에서 BK가 먼저 상승을 하고요. 즉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후행하는 현상이 발생됐어요. 비트코인 캐시 상승하고 비트코인 상승이 따라갔다라는 거죠. A에서 B로 갔다가 다시 A로 갔다. 순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장에서 꼭 나오는 부분이 장의 변동성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2, 3일에 한 번 생기던 매매 포인트가 하루에 두세 번씩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장을 보시면요. 오늘 새벽에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숏자리가 발생했고 이 상승분의 618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추세가 변경된 부분은 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 추세선을 다시 상방 이탈했을 때 발생을 했고 2번 관점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이전 고점을 갱신했고 이전에 있었던 최고점 근처까지 반등을 했다가 만들어진 추세선을 가속시켰고 3번 관점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관점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현재 캔들은 한 여기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후의 관점까지 형성된다면 4번까지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2, 3일에 한 번씩만 나왔다면은 지금 현재는 3번, 4번이고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현재 비트코인 캐시 1일 거래 대금을 보면요. 7천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어렵다면은 1조까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7천억까지 찍힌 걸로 봐서는 이전 장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장에서는 스캘핑 자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캘핑이나 단타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매매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캔들에서 앞으로 매매할 수 있는 자리는 또 생겨나게 될 텐데 지금의 추세가 단기 하락을 확정지었단 말이죠. 가속 추세선을 이탈했으니까요. 위에 것들은 이 가속 추세선을 이탈했으니까 그러면은 단기 하락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락에 대한 되돌림으로써 이 부분까지 실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가 연장된다면은 이 추세선까지 하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이 생겨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탈을 할지 아니면 중기 추세로 방향성을 확정 지을지 결정되는 자리라서 단기적으로 가져갔던 숏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에서 포지션을 진입하게 되는데
후행성으로 진입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우직하게 떨어지면 숏 걸고 반등하면 롱이 되는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게도 만들 것이고요. 이 부분이 새벽까지 진행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어요.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제가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롱숏에 대한 설명만 조금 더 드리자면은 이 롱에 대한 어센딩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하방 관점이 아니라 롱 관점이라면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지금 관점들이 좀 짧은 구간이거든요. 지금 마우스 포인트에 해당하는 구간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어센딩이라면요. 이게 저점들을 올려주는 자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차트적으로 나타냈을 때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보는 자리가 이런 자리였다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존버하면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캘핑이니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 유일하게 방향성을 잘못 짚어서 손실이 나는 자리는 618 되돌림 자리인데요. 단기 하락분에 대해서 되돌렸을 때 연장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접근했기 때문에 손절가를 설정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손절가를 설정할 때는 전고점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 즉 여기에 잡아야 되는 거고 또는 좀 더 짧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고점을 형성했을 때는 1.2%의 가격 차이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손실을 확정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평경장이었고요. 오늘 자료가 제가 작성하는데 한번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설명에 생략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고 오늘 스캘핑 관점을 부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1번, 2번, 3번 설명을 드렸던 자리는 제가 모두 진입했었던 자리고 모두 청산했던 자리예요. 1번 자리는 사실 진입을 못했어요. 이게 새벽 5시에 발생을 해서 제가 7, 8시에 일어나서 대응을 못했는데 다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이후에 벌어졌던 2번, 3번 자리는 진입을 했어요. 이런 자리들이 사실상 진입했다가 하루 뒤에 판매하는 게 아니라 1차 청산은 사실상 1시간 안에 발생을 하고 어찌 보면 10분 안에 5분 안에 팔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접근해보면 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바라는 건 제가 설명드린 자리로 좀 진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진입한 근거들을 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진입을 하셔서 아니라면 어쩌면 여러분들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셔서 진입을 하셔서 수익을 보시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이익을 보시면 좋겠지만 저는 10%나 20% 분들이라도 좀 이익을 보시면 그거라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례적으로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 설명을 할 때는 석구방이 소개가 됩니다. 6월 마지막 소개가 되기 때문에 7월에는 입장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 가셔서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링크가 나오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이상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